이때까지 한 수학 공부가 정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를 보내주고 시험지 결과를 통해서 공부 방향도 잡아줄게. 이것이 수학이다. 이번 방학 때 학원 특강비에 교재비에 뭐 윈터스쿨까지 갔다 왔으면 정말 몇백만 원 깨지는 것도 우스웠을 거야. 자, 근데 너희가 그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도 수학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험을 보는 거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테스트지를 준비했거든. 테스트지는 총 3개야. 일단 고1용. 은 이제 공통수학 1에 중간고사 비중이 좀 크게 들어왔는데 뒷부분도 좀 있고, 자, 고2용은 대수용.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비중이 조금 크고 뒤에 부분도 조금 있긴 있어. 그 다음에 고3 및 N수생용으로는 공통범위 전 범위에서 냈어. 문제 배치를 어떻게 했냐? 너네가 이때까지 공부한 게 좀 올바른 공부 방향으로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시킬 수 있는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는지, 그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을 배치를 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만약에 틀렸으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찍어가지고 뒤에다 붙여줄게. 아, 참고로 고2면은 고1 것도 해보는 게 좋고, 고3 N수생도 이제 고1, 고2 것도 해보는 게 좋아. 이게 수학은 계속 이어지는 과목인데 어딘가 분명히 뚫려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걸 찾을 수 있는 기회니까 잘 한번 활용해보자. 자, 본문 통해서 시험지 받아가고 문제 다 푼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타임라인 보고 본인 시험지에 맞는 시간에 들어가서 분석 내용 한번 보자. 아, 참고로 학부모님들도 받아가셔도 좋아요. 학원 보냈는데 학원비를 좀 가치 있게 썼는지, 아니면은 방학 때 그냥 공부하는 척만 하고 놀았는지 한번 미리 프린트 해가지고 집에 오면 한번 풀게 해보세요. 그리고 채점한 다음에 뒤에 있는 분석 내용을 학생이랑 같이 보면서 이제 앞으로 공부 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1 수학 테스트에 대한 이제 분석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그 영상을 쭉 이어서 보는 사람들은 나가. 너희가 그냥 뭐 땅우 뭐 어떻게 가르치다 보자 하고 보는 거면 괜찮은데, 혹시나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 실력을 좀 검증을 하고 싶다, 내 실력이 어디 정도에 왔는지를 검사하고 싶고, 내가 시험을 한번, 좋은 문제들이거든, 풀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좀 찾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풀고 와야 돼. 무조건. 이걸 안 풀고 이걸 보는 건 의미가 없어. 진짜 그렇게 공부하니까 맨날 그 시험 등신같이 시험 점수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아직 우리 고1 이제 시작이잖아, 그지? 너희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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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아. 이거를 다 이제 고3 친구들도 막 보고 막 N수생 친구도 볼 텐데, 인정하지, 얘들아? 인정하면 댓글로 좀 써줘, 얘들아. 얼마나 고1 친구들한테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그러니까 우리 고1 친구들은 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못해도 괜찮으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하라는 걸 해. 근데 하라는 거를 좀 이제 그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 강사분들 중에서 본인은 이제 수학을 너무 잘했으니까 막 이제 며칠에 뭐 몇백 문제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왜 못해?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시키는 건 사실 하기 힘들지, 그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래도 남들이 이만큼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공부를 하면은 방향성만 맞으면은 진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거든. 그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으면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재밌게 해. 그러다 보면은 좀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혹시 지금 고1 친구가 이걸 안 풀고 보고 있으면은 꺼져. 풀고 알겠지? 풀고 오세요.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다 풀이를 해주진 않을 거야. 이제 이 문제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어떤 단원이 좀 부족한 건지 다 이야기해 줄 거야. 말 나온 김에 이 1번 문제는 이제 이 다항식 연산에서 활용이지, 그지? 다항식 곱셈의 활용. 우리 다항식의 연산이면은 보통 이제 곱셈 공식만 다 달달달 암기하잖아, 그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바로 나오잖아, 그지? 이거 안 외우면 조금 그래요. x 마이너스 y 세제곱! 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나오는 것과 이렇게 활용으로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다르다고. 선생님,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뭐 내신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능에서 결국은, 수능에는 되게 개념적인 것만 물어보지 않잖아. 되게 어려운 활용한 것들이 나오거든. 뭐 미분 활용, 뭐 도함수 활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미분 활용 같은 게 너네가 이런 공부들을 미리 함으로써, 그러니까 다항식을 공부해서 이 다항식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실력을 늘려야지, 너네가 나중에 미분을 배운 다음에 미분 활용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미리 여기서부터 길러진단 말이야. 이게 똑같은 활용 실력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는 뭐 내신 틱하고 뭐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이게 할 필요 없고, 개소리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연습들도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리고 애초에 기본적으로 너는 내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혹시 학부모님이 보고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말이 조금 워딩이 센데, 원래 그
못 보셔서 그렇지 학원 강사들 저보다 심해요. 막 이제 애들한테 막 쌍욕하고 막 애들 막 하고 막 좋아해요. 막 걔네들은 어른들이 욕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욕하면 막 재밌어해. 되게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입니다.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지, 그지? 나머지 정리에서 항등식 조건 세우는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사실 1번보다 2번이 더 어려운데, 또 추가할 거. 너네 도형 있으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도형이 있으면은 그냥 도형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리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도형 나왔다고 어려워하지 말고. 그 고3 때도 똑같아. 고3 되고 막 재수 삼수 하는 막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들어봤지, 그지? 걔네들도 똑같아. 걔네들도 막 도형 나와 있으면 이거 도형 무서워요 막 이러고 도망간단 말이야. 지금부터 그러면 안 돼. 자, 아무튼 3차 다항식 S제곱 마이너스 1을 나누는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대. 그러면은 목과 나머지 똑같이 두는 이 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거든. 그러니까 px 조금만 써줄게. 얘는 px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x라고 하면 나머지도 qx가 된다는 거잖아, 그지? 이 식을 먼저 만들 수가 있냐 없냐가 시작인 거지, 그지? 근데 우리 혹시 학원에 다녔는데 이거를 못했다? 때려쳐야 돼. 그 학원에서 뭘 가르칠 때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들은 많이 풀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학원들이 있냐면 대부분의 학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책이 이렇게 있잖아, 그지? 책이 이렇게 반 나눠져 있고 문제 유형이 이렇게 있어. 유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첫 문제를 풀어주고 이 밑에 걸 막 숙제로 내주던지 아니면 너네한테 풀라고 하는 그런 학원들 있잖아.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너네가 본 적이 없으면 이런 거 손도 못 댄단 말이야. 저 이거 푸는 방법을 몰라요. 수학 그렇게 공부하면 망해. 고1 때는 그렇게 공부해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어.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내신 때 그래도 한 2등급 나올 수 있을 거야. 너네 비율이 좀 달라졌으니까, 그지? 근데 뭐 진짜 지방에 있는 좀 빡세지 않은 학교면 1등급도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게 점점 한계가 생긴단 말이야. 한계가 점점 생겨. 그리고 특히 외고 친구들이 수학 공부할 줄 모르고 그냥 성실한 친구들이 많거든. 걔네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해. 수학을 암기로 공부하거든. 수학 암기로 공부하면 나중에 진짜 절대 안 돼. 다 틀려. 그냥 외고 학생들 중에서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막 그 기존 수능 등급을 막 4등급, 5등급 받아오는 애들 있어. 너네를 치면 막 3등급 이렇게 받아오는 거야. 3, 4, 막 3, 4등급. 외고인데. 그런 애들이 좀 잘못 공부를 하는 거야. 성실한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을 세울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너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푸는 거겠지. 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청 기출문제예요. 모의고사. 자, 3번 문제. 얘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짜증나질 거야. 막 대입하고 하는 순간. 자, 뭐냐면은 px랑 qx가 둘 다 x 플러스 b로 나눠 떨어진대.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b를 둘 다 집어넣어. 왜냐면 나눠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암기형으로 공부한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여기다 마이너스 b 대입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b 대입해가지고 그럼 둘 다 0 나와야 되네.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어떻게 할까? 이거 개수가 112 마이너스 하니까 1 대입하면은 나눠 떨어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인수로 가져. 그러면 내가 항등식의 나눗셈으로 나눗셈? 그 항등식을 써가지고 이제 그냥 나눗셈을 하는 거지. 다항식의 나눗셈 해가지고 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거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갔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나눠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눠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1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뭐야? 이거 모르면 이것도 학원 관둬야 돼. 이거 미친 거야 이거.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이거나 x 플러스 2 b가 b가 그냥 이거나 이거 두 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그 해설은 다 답지에 있잖아, 그지? 해설까지 보고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안 되면 진짜 안 돼.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였다. 자, 4번은 복소수에 대한 문제지, 그지? 근데 복소수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내가 뭘 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너네가 그냥
그 문제를 많이 풀어서 암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넣지 않았어. 웬만하면 좀 생각할 게 있는 거리들을 넣었어. 알겠지? 자, 복소수 Z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Z 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래. 자, 지금 얘는 복소수 형태잖아, 그지? 실수가 있고 거기에 뭐 허수가 더해져 있는. 조금 정리하면은 Z는 I가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나눌게. 그럼 I 없는 거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지, 그지? A 있는 거는 I가 있는 거는 얘랑 얘니까 A 마이너스 6 I가 되네, 그지? 근데 얘들아, Z 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자, 첫 번째, 허수가 없으면은, 그지? 허수가 없으면은 A가 만약에 6이면은 얘만 남잖아. 그럼 A Z 제곱도 무조건 실수겠지. 그래서 얘도 무조건 성립을 해. 얘가 6일 때. 그지? 근데 모든 A 값의 합이래. 또 언제가 된다는 거야, 씨. 자, 복소수, 그러니까 허수의 제곱은 보통 허수지, 그지? 이거의 제곱 보통 허수인데 허수를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언제? 순허수일 때. 이것만 남아있을 때. 얘를 제곱하면은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를 말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A는 3 또는 마이너스 4로 되니까. 그래서 3 또는 마이너스 4일 때는 이제 얘가 0이니까 얘만 남으니 Z제곱은 실수가 된다.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3, 마이너스 4, 6이 된다는 거지. 두 개 다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5니까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지. 답을 구해버린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하게 그 막 루트 안에 뭐 마이너스가 있고 그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분모 분자에 뭐 양수 음수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암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공부하면 안 돼, 얘들아. 그거는 한계가 있다고. 그거를 안 풀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거는 기본이라고, 기본. 그 이후에 나갈 때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다 똑같은 내용을 내가 하고 있는 거 좀 이해되니? 내가 너네한테 지금 뭐 단순하게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 지금.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전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물어보지 않잖아. 그지? 단순하게 뭐 대입했을 때 뭐 0 나왔는데 이제 뭐 딴 거를 대입해서 그냥 대입하면 풀리는 문제를 내지 않잖아.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는 걸 내고 있고. 왜? 너네가 그런 것들을 정말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이거 이하의 문제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방학 때 너네가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근데 보통 아닐 거야. 얘들아, 진짜 학원 바꿔야 돼. 이게 진짜 동네 학원들이 특히 너무너무너무 못 가르치는 학원이 많거든. 그리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학원도 네가 배우고 있는 반의 선생님은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 학원의 시스템이 그래. 그래서 그건 너가 진짜 잘 선택을 해야 돼. 학원이라는 게 진짜 돈과 시간을 다 쓰는 건데. 그러니까 특히 더 시간이 더 중요한데 너희 때는 시간을 막 날리고 있는 거라 가지고. 잔소리 그만하고. 아무튼 5번 문제 보자. 2차 원칙제 두근의 알파 베타로 할 때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얘는 사실 구하는 방법 자체가 있지, 그지? 얘는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온 내용이라 다항식 치환이라는 거를 쓰는 내용이지, 그지? 그러니까 px는 5x-1을 만족하는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x-5x 플러스 2를 만족시키는 애가 x-알파랑 x-베타인 거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로 둬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너네가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너네가 제대로 공부했으면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우리 2차 방정식 파트까지 나갔으면 진도를 학원에서 이 식을 쓸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제발. 이거 못 쓰면 잘못 배우고 있는 거라고. 지금 공부 방향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오케이? 계속 뭐가 안 되는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소위 상위권이 될 친구들은 좀 뭐 당연한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 라고 듣고 있을 거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애들이 내가 지금 이 영상을 전국 대상으로 찍고 있는 거잖아. 너무너무 많을 거야. 잘못 공부하고 있다고. 알겠지? 자, 6번도 마찬가지야. 이어서 얘도 당항식 치환이야. 얘는 왜 당항식 치환이냐? 0을 넣었을 때랑 2를 넣었을 때 둘 다 3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지? 자, 0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이 되려면은 fx-gx가 자 2차의 개수가 3인 2차함수라고 했어. 그리고 gx는 1차라 1차. 뭐 12 뭐 얘는 알바도 아니야. 왜냐면 얘가 2차니까.
봐, 이거 나 어떻게 쓸까 하면은 3으로 시작하는 x에 x-2를 인수로 0하고 2 넣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 0 나오는데요. 플러스 3. 이 식을 쓸 수가 있냐 없냐. 자, 5번에 이 식보다는 조금 어렵긴 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6번에서의 이 식이긴 해.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뭐 상위권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이 식도 너네가 쓸 수 있어야 되고 이 식을 썼으면은 뭐 밑에 있는 문제들도 잘 풀어야겠지, 그치? 중근 간다는 건 이제 판별식 쓰라는 거니까. 혹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고2, 고3 N수생 친구들 있으면은 너네 이거 비어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런 거 다 수능 준킬러 킬러에서 쓰이는 내용이야. 그럼 그때 가가지고 이게 뭐지? 보면은 이제 막 다항식 추한이란 개념인데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와 선생님 쩔어요. 사실 고1 수학이었어. 이런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고1 수학을 강조하는 거고 고1 수학이 잘 돼 있으면 뒤에 게 쉬울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7번 문제는 이제 3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문제거든. 그 근각에서 관계이긴 한데 일단 3시간을 갖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일단 인수분해가 돼. 하나. x-2가 하나 나오거든? 이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그거 보는 거는 운 아님? 운 아니야. 운 아니야. 애초에 K를 가진 애가 KX밖에 없으니까 이거 해보고 그럼 X가 한번 2면 어때 볼까? 2면 다 0이 되나를 생각 한번 해보는 거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암기하는 거 아님? 암기하는 건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암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기본적으로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건 아니야 얘들아. 수학은 암기를 할 건 해야 돼. 근데 내가 항상 말하는 거는 그 유형을 암기하지 말라고. 그 책에 있는 그 유형 하나하나 암기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조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암기가 되는 게 맞아. 그게 체화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를 완벽하게 분리를 해야 돼. 수학이 암기 과목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 사람들은 좀 내가 봤을 때는 교과서만 보고 만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똑같아. 약간 현실성이 없는 거. 아니 난다 이게 현실. 잔소리 마려워. 사람이 그러면 공부를 누가 못해? 그냥 다 맞추면 되는 건데, 그냥 다 서울대 의대 가면 되는 건데, 그냥 본인도 서울대 의대 못 갔으면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때리 빠뿔나 진짜. 아무튼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익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 두 근이 합이 4고 곱이 K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얘네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건 나 이제 나머지는 대입하는 거는 이제 답지에 있으니까 내가 생략을 할게. 다음 8번을 봅시다. 너네 나 알아. 너네 절대값 싫어하지, 그지? 절대값 졸라 싫어하지, 얘들아. 죄송합니다, 학부모님들. 절대값을 많이 싫어하지, 그지? 얘들아, 내가 항상 내 수학 선생님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내가 참고로 온라인 학원을 해요. 혹시 관심 있으면 많은 관심 부탁해. 아무튼 내가 수학 선생님한테도 항상 하는 말이 남들 잘하는 거 잘해봤자 의미가 없어. 너네 너네 이거 미분해서 이러고 되는 거 아는 애들 많을걸? 꽤 많을걸? 근데 이거 지금 다 털털 털리고 있는 애들 많을걸? 남들이 이거 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된다고. 근데 그 남들이 못하는 거 중에 대표적인 게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거든. 절대값 너무 쉬워. 너무 쉬운 내용이야.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너무 쉬운데 너네를 잘 이해를 못 시키는 것 뿐이야. 너네 가르치는 사람들이. 강사를 탓해요. 나는 그런 적 전혀 없으니까 내가 생각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요. 35살이에요. 내가 14년을 수학 가르치면서 과외 때부터 한 번도 없어서 절대값 제대로 이해 안 시키네. 쉬운 내용이야. 아무튼 절대값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이해가 없어도 풀 수 있는 내용이지, 그지? 사실 이거 정도는 이거 모르면 얘들아 이거 모르면은 안 돼. 이거는 진짜 강사 문제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건 문제는 건 진짜 너네 문제일 수도 있어. 정말로 안 돼요. 이거는 강사 문제 아니야. 이건 너네 문제일 수 있어. 그냥 너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머님, 아버님, 얘 이제 공부 안 해요. 얘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얘 공부 안 했어요. 방학 때 줬다 놀았어요. 얘는 이런 애들은 공부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도 이게 지금 공부할 마음이 없어요. 어머니 공부할 마음이 없어 지금. 공부할 마음 없는 애 학원에 넣어놓으면은 어떻게든 그 틈새로 놓을 생각밖에 안 해. 공부 절대 안 해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6등급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뭔지 잘 그러니까 반도 못했어요. 전국에서 반도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8학군 나왔어요. 8학군. 학원 뺑뺑이 도는데 그 학원 내내 그냥 다른 생각밖에 안 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지금 제가 막 해야 된다는 거 못한 친구들 막 지금 다 백지 쓴 애들 너무 많을 거야.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저같이 이제 공부할 만한 마인드를 만들면서 쉽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근데 이건 진짜 마인드의 문제. 애가 너무 공부를 안 하면은 그 진짜 돈 낭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학원 강사로서 이런 말 하면은 조금 이제 동료 강사분들한테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한데 학원 보내면 안 돼요. 차라리 일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돈 벌기 힘든지를 알아야 되고 아니 솔직히 부모님이 언제까지나 그거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언제까? 아직 어른 많이 남았고 뭐 대학생 그때 어떻게든 되겠지. 너네 부모님 평생 못해. 네가 알아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돼. 라는 거를 체감을 시켜줘야 돼. 체감을. 안 해. 시장 것들. 아무튼 잔소리 그만. 오케이 그만. 자, 이 상태죠 지금. 이 상태가 되고 얘도 도 돼야지 그지. 왜 이거 298에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 x가 2부터 9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정수가 3개가 되도록 해라.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범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도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제발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넌 이미 큰일 났어 얘들아. 그거 지금 바꿔야 돼. 고3 N수생 때 바꾸면은 못 바꾸거든. 그거 1년 동안 고쳐야 되거든. 지금은 할 수 있어.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라 어떻게 풀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생각해야 하는 거지. 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확정된 게 이제 확정된 걸 일단 그려주자. 이거랑 자 얘도 어느 범위야 포함되어 있는 이게 움직이는 애인데 K에 따라서 움직이는 애 이게 3이 되더래. 3이 되래. 3 어떻게 돼야 될까? 3이 이쪽에서도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중복되는 게 여기 3개가 나올 수 있고 그지? 반대로 이쪽에서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여기에서 그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학원을 다녔으면 해야 돼. 난 진짜 제발 너네가 학원에 A팀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는 대치동 막 왔다 갔다 8학군 나와서 서울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나와서 대치동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학원비로 몇백만 원씩 썼는데 그 학원 강사들 다 너무 싫어.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보이는데 안 자른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자르지도 않아. 왜? 돈 나오니까. 난 학원 A팀이었던 거야. A팀. 난 너무 싫었거든. 그래서 나는 애들을 막 자르고. 그러니까 그런 학원들은 지금 혹시 다니고 있다면 다 때려쳐야 돼. 때려쳐야 돼. 진짜 때려쳐야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튼 자 9번 문제. 얘도 부등식에 대한 문제고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 해서 하는 거. 방금 위에랑 사실 똑같은 유형이야. 근데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게 포인트거든. 이거를 좀 대충 공부한 애들은 이게 자체를 못해. 왜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이 부등식까지 안 오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이어나가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예 감을 못 잡았다? 그것도 잘못 배우고 있는 거다. 수학은 되게 쌓아가는 과목인데 1단원 배우고 2단원 배우고 3단원 배우고 그러니까 너네 왜 공부하는 순서가 다항식, 항상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왜 그 다음 복소수 배우고 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배우는지 알아 얘들아? 그거를 알려주는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고. 지금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전국에 5%도 안 될걸? 왜 부등식을 갑자기 배워야 되는지 모를걸? 이유가 있거든. 2차 방정식에서 허수인 근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허수라는 걸 배워야지 허근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소수를 배우는 거야. 복소수의 서근을 배우거든. 왜 복소수라는 단원의 이름이 복소수인지는 알아? 복소수 거기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왜냐면 복소수에서 배우는 건 솔직히 말해서 허수를 배우는 거거든. 근데 왜 이걸 복소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수학을 되게 정말 그 고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연구한 사람한테 배워야 돼, 얘들아. 대충 나 명문대 나왔는데 취업도 안 되는데 그냥 대충 학원 강사나 할까? 라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애매하게 배운다고. 알겠지, 얘들아? 이런 내용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얘도 부등식이 근데 방정식 활용이지, 그지? 어쨌든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리고 제가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요것들. 사실 판별식을 이용한 내용들이, 그치? 근데 그리고 이 판별식에 대한 내용들이 판별식에 대한 내용은 수능까지 쓰여, 얘들아. 지금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판별식 자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문제를 풀다 보면 판별식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잘 해야 된다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지를 맞춘 게 7문제에서 10문제다? 그냥 지금 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암기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좀 생각을 좀 고쳐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지? 수학은 암기로 하면 언젠가 무너진다고. 언젠가 무너져. 어차피 암기로 다 못해. 근데 너가 그거를 노력으로 수학 그냥 시간을 졸라 쏟아가지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아직까지 머리가 좋아가지고. 근데 수학은 머리가 좋으면 물론 그렇게 암기해서 쭉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 너 지금 서울대 의대 보여? 그러니까 서울대, 너 그냥 지금 의대 보여 지금? 전국에서 막 그렇게 가려고 애쓰는데 보여? 그게 아니면은 어렵단 말이야. 수학을 계속 그렇게 암기해서 하기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은 이 친구들은 문제가 없다. 이 친구들은 일단 방향은 맞는데 노력이 부족하거나 노력은 많은데 방향이 잘못된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쭉 설명하면서 한 얘기 있잖아, 그지?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는지, 너네를 쉽게 이해시켜주는지, 그게 만약에 맞다면 너네가 노력이 부족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생님 바꾸는 게 맞아. 이게 진짜 진지하게. 만약에, 일단 너네가 학원 다녔으면 그 학원 잘못된 학원이야. 너를 자르던가 했어야 돼. 너가 공부를 안 했어도 그러면 그 학원에 계속 다니면 안 됐어. 이걸 이렇게 맞추는 건 말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특히 내 맛보기 수업을 한번 들어봐. 정말 한번 들어봐. 내 고1 내신 수업이 있거든. 맛보기 수업 한번 들어봐. 내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어떻게 해야지 수학을 유기적으로 공부시켜주는지, 그 맛보기 수업, 진짜 짧은 맛보기 수업인데도 내가 보여주거든. 근데 너네가 그런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꼭 들어보길 바라. 그리고 내 수업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그 학원 나와야겠지, 그지? 그 학원 나와서 다른 수업 한번 들어보던가. 그렇게 해서 진짜 너네는 공부하는 그 환경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 고1 친구들 괜찮아, 얘들아. 아직 너희도 시간이 충분히 있다. 앞으로 수능 때까지는, 고3 때까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아직도 역전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겨보자고. 공부 화이팅하고, 혹시나 이거를 정말 많이 안 들었을 것 같긴 해. 이거를 풀로 들은 친구들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들은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솔직히 뭐 하나도 못 맞았어도 이걸 다 들은 친구는 될 놈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알겠지? 고생 많았고 너희의 건승, 좋은 성적을 내가 정말로 기원할게. 안녕 얘들아, 고생했어. 자, 이제 고2 수학 테스트에 대한 리뷰를 좀 해줄 건데, 이 리뷰라는 거는 내가 이 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진 않을 거야. 다만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생각해야 되는지,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면 어떤 거를 더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맞춘 문제의 수를 가지고 뭐 잘하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뭐 밑에는 뭐 개 조진 친구도 있을 거고, 방학 날린 애도 있겠지, 그지? 방학에 뭐 돈과 시간을 다 날린 애도 있을 거야.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험을 이제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리뷰를 해준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이 영상을 보는 게 두 가지 부류일 것 같아.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냥 뭐 문제를 풀지도 않았어. 많을 거야, 그지? 문제를 풀지도 않고 그냥 그 꼬이니까 그냥 클릭해서 온 사람이 있을 건데 너네 그냥 봐도 돼. 근데 이 영상에서 얻을 건 없을 거야. 너네 보통 막 인강 들으면은 너네 실제로 너네가 문제를 안 풀어도 인강 들으면서 공부했다고 하잖아, 그지? 학원에 숙제 안 해가도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으면 공부했다고 하잖아. 사실 그 공부 아니거든. 그냥 공부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그냥 봐도 되긴 하는데 그걸 추천하진 않아. 내가 이 문제가 막 그렇게 막 쉬운 문제들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 되게 중요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많고 기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내가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대수 아파트를 잘 공부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가 있을 거야. 자, 얘네들은 너네 무조건 얘들아. 혹시 문제를 안 풀었으면 지금 바로 지금 영상 보지 나가. 댓글에 있는 이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푼 다음에 해설까지 보고 나서 이걸 보는 거야. 그래야 얘들아 이게 공부야 이게. 알겠지? 공부한 척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나는 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한번 쭉 리뷰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보자마자 이거 무슨 뭐 개 더러운 뭐 수학 같지도 않은 기출문제입니다. 네, 평가는 아니고 교육청 기출이에요. 로그에 대해서 정의되도록 하라. 이 말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 로그가 정의되려면은 이제 밑조건 진수 조건 이것만 지키면 되잖아. 근데 너네가 어려워하는 거 뭐가 있어? 절대값이 있어가지고 못 풀었을 거야. 만약에 이걸 못 풀었다고 하면은. 근데 얘들아 그 절대값에 대해서 너네가 너무 싫어하는 거 알거든. 근데 이 절대값이 너네가 이거 고일 수학이야 고일 수학. 고일에서 한 번 절대값 싫어가지고 잘 싫어서 안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못해. 고3 되고 재수하는 애들까지도 이 절대값을 싫어하거든. 근데 어쨌든 수능엔 절대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 절대값에 대해서 너네가 확실하게 고일 수학을 보고 오는 걸 추천을 해. 사실 나는 고일 수학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는 내가 계속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이것도 고일 수학을 제대로 해야지 절대값을 알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이 1번은 너네가 밑조건 진수 조건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절대값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 자, 2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저 직선과 수직일 때. 그러면은 두 직선과의 관계가 어떻다? 수직 관계니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어디 파트? 고일수학 파트.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고일수학 파트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내용에 이 재료만 로그가 나온 것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그 고일수학은 다항식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근데 고2 이제 대수에 넘어오면은 그 재료가 뭐 지수, 로그, 뭐 삼각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그 요리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고일수학은 내가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너희가 혹시 이번 대수 이번에 방학때 공부할 때 진짜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을 거야. 진짜 많을 거야. 왜냐면 그게 고일 수학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수를 공부하려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학원에서는 뭐 예비 고이한테 고일 수학을 시키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야. 그래서 수포자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수포자가 탈출이 안 되는 거고. 근데 너네가 만약에 그런 상태면은 오히려 고일 수학을 한번 빠르게 복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어. 뭐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지, 그지? 두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얘 기울기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두 개 곱비 마이너스다를 찾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얘도 사실 교육청 기출 문제입니다. 하면 될 것 같고. 자, 3번 문항은 뭐 되게 유명한 문제야. 이제 고3 이제 그 9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인데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는 거. 좀 이렇게 사실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어, 얘들아. 너네 그 내신에서도 막 정확하게 막 좌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모는 종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그리라고 안 하잖아, 그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잖아, 그지? 수능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수능이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응? OMR에다가 이렇게 찍찍 찌는데 그리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그지? 근데 대략적으로 그려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그림이 안 나와 있어.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쉬워질 수 있어. 간단하게 그려줄까? 풀고 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풀고 와야 돼.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안 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들으면은 손해야, 손해. 너네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뺏는 거거든. 물론 강의들은 그런 강의가 많아. 그냥 너네가 안 풀고 와도 그냥 막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강의. 절대 너네 그런 강의 들어서 성적 못 올려.
자, 상수 a가 1보다 큰데 양수 t에 대해서 y는 ax 승. 그지? 지수함수지, 그지? 자, 그러면은 증가하는 함수야, 그지? 1보다 크니까. 뭐 y축은 여기 어딘가 있고. 걔가 t가 양수 t에 대해서 t랑 2t니까 뭐 여기랑 여기를 하자. 만나는 점을 각각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는데 점을. 그때 b에서 x축에 되는 수선의 발. 얘가 c라고 할 때 그때 a, b는 ac래. 오케이. a, b 이 길이랑 안 그래 보이지만 이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렇지? 이 상황에서 사각형 ACB 얘의 넓이가 8일 때 a 곱하기 t의 값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 지금 이런 상황인 거라고. 그지? 그럼 이걸 통해서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될지를 너네가 점점 그 실력을 늘려야 돼. 사실 너네가 이 문제를 뭐 당연히 뭐 풀 가능성이 높겠지, 그지? 전국 단위로 보면은 이런 문제는 예비 고의가 풀기 어려운 문제긴 해. 뭐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뭐 쉬운데 뭐 뭔 소리야 할 수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좌표를 두는 것부터 시작하겠지, 그지? 얘가 x 좌표가 t, 2t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얘는 2t, 0이고 얘는 t, a의 t승, 2t, a의 2t승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좌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길이가 같은 걸 써먹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여기에서 a를 해서 이렇게 내리면은 이등분이 될 거니까 뭐 얘의 좌표도 뭐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해가지고 그거 두 개가 같다라고 풀 수 있는 거고. 뭐 답지에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는 거랑, 너네가 이거 얘들아 이거 아마 답지에 그림은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수식으로 써내리는 거는 말이 안 돼, 얘들아.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림을 너네가 그릴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식으로 이제 계산해 나가는 과정을 너네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너네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문제지. 비슷한 문제로서 이거 두 개가 이제 어떤 상황인 건지를 확인이 일단 돼야 되고,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그럼 뭐 얘는 확정이 되는 애가 하나 있고 하나 있는 거고, 그렇지? 어디 뭐 축과 만나 x축과 만나는 싫어했을 때 뭐 정사각형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들아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라고. 그려본 다음에 얘가 정삼각형이 나오면 어떤 성질을 쓸 수가 있을까? 그것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번과 4번 문제는 거의 똑같아. 선생님 얘는 지수함수고 얘는 로그 함수인데 어떻게 이게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면 못해질수록 어떤 애들이 많냐면은 어떤 특정 유형에 막 집착해. 이거는 뭐 지수함수 뭐 몇 번 문항이고 내가 푸는 뭐 그 책에서 이건 로그함수 몇 번 문항이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비하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 사회탐구, 사회 쪽 내신, 그러니까 암기 공부할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게 그 단원별로 이제 어떤 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딱딱 나오는지를 알고 그거를 암기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데, 수학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때까지 그렇게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왔을 수 있어. 왜냐면은 고1 수학까지는 그게 암기해가지고 되는 수준이거든. 양이 수학은 누적이 되잖아. 근데 그게 수학에는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단 말이야. 그 고3까지 끌고 나갈 수가 없어, 보통. 너가 그거 가능한 사람이 있는데, 가능했으면 지금 나의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아. 뭐 어디 뭐 과거 가 있고 이러겠지, 그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공부는 좀 지양해야 된다. 내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지양해라. 단어는 상관없이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물론 수능에서 조금 더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내신에서도 그게 수학 자체를 잘하는 거라 가지고. 대신에 근데 물론 조금 더 수능보다는 암기의 성격이 조금 더 많긴 해. 근데 막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도 당연히 없고, 그걸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거 맞추는 게 뭐 너네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지. 그래서 이제 나 같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너네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다. 왜냐면 나는 그래도 어떻게 수학 유튜브로 구독자 10만을 찍은 사람이잖아. 그 얼마나 나한테 많은 그 검증이 들어왔겠어. 근데 내가 그걸 다 이겨냈으니까 잘 활동하고 있겠지, 그지? 아무튼 자, 5번 봅시다. 자, 0부터 5인 실수 a에 대하여 fx는 로그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1 뭐 평행이동 관계가 돼 있고, 그지? 얘가 닫힌 구간 여기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을 갖는데 그때 fa 플러스 4의 값을 물어봤어. 자, 일단 얘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증가함수야. 그지?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A를 대입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A 넣으면은 로그 2에 2A 플러스 1이 3이 된다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럼 얘가 2가 되는 거. 그럼 2의 제곱이 2A니까 A가 2라는 거지. 그지? 그럼 F6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6 대입하고 아까 2였으니까 그럼 2의 8이네. 그지? 그럼 2의 세제곱이니까 3 플러스 1을 가지고 정답을 구해버린다. 그지? 너네가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단순하게 너네가 이어지는 내용이야. 로그 함수에 대해서 그냥 막 로그 함수 그리는 거 막 어쩌고저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들아. 로그 함수의 특징 중에서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한다는 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너무 기본적인 내용. 근데 그걸 통해서 닫힌 구간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이 x값도 최소값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암기 해서도 될 수 있어 이런 문제 너무 쉽잖아요. 쉬우니까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합리적으로 그걸 추론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될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공부를 할 때. 이건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마찬가지야. 자, 다음 6번 문제. 접합평면에서 뭐 원이지, 그지? 뭐 또 고일수학이지, 고일수학. 뭐 고일수학이 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많아, 얘들아. 뭐 앞에서도 내가 잠깐 설명했지만 뭐 여기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뭐 고일수학이 들어가는 거고, 그지? 정삼각형은 뭐 이런 것도 정삼각형은 사실 고일수학이 아니라 중학교 내용이긴 한데 뭐 아무튼 고일수학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원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원을 잘 이해 못하면 너네가 삼각함수 파트를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애초에. 너네 호도법이 뭔지 정확하게 아니, 얘들아? 그거를 보통 동네 학원들을 너네 이해 못 시키거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자, 접합평면에서 혹시 부모님과 지금 같이 보고 있다. 어머님 물어보세요, 지금. 야, 호도법이 뭐야? 설명 들어보세요. 보통은 헛소리 할 거거든요. 예. 안 됩니다. 예. 학생 입장에서도 너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내가 삼각함수 영상 유튜브에 하나 있거든. 내가 이 제목 뭐라고 해놨지? 지금 너의 설명 한번 들어보고 내가 유튜브에서 최근에 좀 올렸는데 뇌에 때려박아주는 삼각함수의 기본 이 썸네일이고 그 영상 제목은 이 영상만 보면 삼각함수 기본 이해함이라는 8분짜리 영상이 있거든. 그것만 보면은 어머니도 완벽하게 이해할 거야. 어머니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 얘들아. 겉핥기로 공부하고 공부한 척 하지 말고, 얘들아. 공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겠지? 잔소리만 그만할게. 뭐 리뷰 들으러 잔소리 들으러 것도 아닌데, 그지? 열받게 하네. 얘는 뭐냐면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내용이야. 정말 그거야, 그거. 왜냐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 자체를 아예 안 돼. 아예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자, 일단 얘랑 x는 마이너스 2가 만난대. 그 점에서 x, y 좌표 왕수인 거랑 음수인 거를 a랑 b라고 한대. 그러면은 이것도 삼각함수에 정해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원 때문에 당연히 대칭이겠지, 그지? 하나가 a면 하나가 마이너스 a일 거야. 그지? 근데 중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똑같고 반지름이니까 원의 성질을 쓰는 거야. 원이 나왔으면 원의 성질을 무조건 써야 돼, 얘들아. 이거는 이것도 조금 더 많이 할 이야기인데 수능에서는 과조건이 나오지 않아. 과조건이 뭐냐면 수능에서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건이 3개면 딱 3개만 주어져. 문제에서 필요한 조건이 3개인데 4개 주어지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이 나온 순간 원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야. 원의 성질이 뭔데? 중심으로부터 그 거리가 같은 것들, 반지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여기서 써야 된다는 거지. 그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의 이제 정의를 통해 가지고 코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 이거를 반지름과 이 좌표에 대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 뭐 정확한 방법은 뭐 답지에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사실 어렵게 보이지만 이거는 사실 이거는 개념 문제지, 개념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 푼 사람이 유리하죠. 당연히 유리해야지. 근데 그거는 암기로서 이 문제를 외워봤자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틀려. 잊어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내신 때 암기해야 될 게 얼마나 많아. 너가 머리가 똑똑하고 성실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보통은 너는 머리가 평범하고 성실도도 평범하거든. 그러니까 인정해, 얘들아. 너네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 너네 등급 보면 알잖아, 얘들아. 고1 때 받은 등급 알잖아, 그지? 너네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지, 그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괜찮아, 얘들아. 그거 평범하지 않아도 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인데 수학 강사하고 있잖아. 나 고3 때 수능이 6등급 나왔거든. 6등급? 말도 안 되는 등급이라서.
이때는 우리는 9등급이었어. 9등급제에서 6등급이니까 5등급도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 3등급보다 안 나온 거야. 그치?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이 5등급제에서 수능이 3등급도 안 나오는데 지금 수학 강사하고 있잖아. 그지? 나도 수학 다 맞고 의대까지 붙었었거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의 방법이 있는 건데 너네가 피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은 너네 학원에서 서울대 나온 학원 강사분이 설명하는 거 너네가 하지도 못할 거. 너네는 머리도 안 되고 그만큼 성실도도 없는데 그렇게 시키는 거 못하잖아. 어차피 그런 걸 피하라고 해야 돼. 내 방법을 들으세요. 아무튼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저런 문제 풀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7번에 대한 거는 이것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각함수 그래프에서 일단 그림을 그리는 문제거든. 그림을 그리는 문제. 왜냐면은 마이너스 8부터 8까지는 명확한 범위가 있어.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아예 그릴 수가 있어. 아예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럼 오른쪽이 확정이 되고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시작을 하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코사인은 어떻게든 뭐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나 내잖아. 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0부터 8까지가 여기 들어가겠지, 그지? 0을 넣으면은 코사인 0이 1이어가지고 1 마이너스 1 0이야. 그지? 그래서 이 fx는 0,0을 지나면서 시작을 한다고. 그리고 파이를 넣으면은 코사인 파이가 몇인데? 응? 2파이 파이가 마이너스 3잖아. 그치? 마이너스를 빼니까 2까지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어떻게 증가하는지는 뭐 모르겠어. 근데 뭐 코사인 모양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든 뭐 이렇게든 뭐 다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 몰라도 된다고 얘들아. 이런 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아무튼 뭐 대충 이렇게 간다 하지. 뭐 직선이라고 뭐 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하자. 일단 해놓자. 근데 왼쪽은 모른다고 우리가. 왼쪽은 모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할 때 그 차이가 4를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셈으로 봤어. 자, 그러면은 이 왼쪽이 어떤 모양일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사인 함수의 모양을 알잖아. 형태를 알잖아. 그지? 사인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근데 지금 이 파트란 말이야. 여기 파이까지니까.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A가 양수면은 이런 모양이 무조건 나올 거야. 그지? 자, 근데 봐봐. 일단 최대값이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최소값은 뭐 해야 돼? 최소값은 마이너스 2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2해야 된다고. 여기 값이 뭔데? 마이너스 A지, 원래.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 A인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 값이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얘들아? A가 0보다 클 때 이 모양인데 A가 0보다 클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지? A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작으면 내가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되거든, 이런 모양. 근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개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아예 올라가가지고 최대값을 바꿀 수도 있어. 얘는 최대값이 2 그대로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최대값이 2가 아니라고.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를 보는 거지. 첫 번째 경우 0보다 클 때, 두 번째 경우 0보다 작고 못 가지겠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겠지, 그지? 왜냐면 여기가 2니까, 그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2가 되는 거니까, 그지? 왜 말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해 좀 해줘야 되라. 지금 내가 이거 찍는 시간이 내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찍는 건 새벽 3시 20분이거든. 인정하지, 얘들아? 말이 꼴만해. 열심히 살아나. 아무튼. 그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까지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다 구해야 된다. 이렇게 찾아야 합니다. 아마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은 봐봐. 아니 여기가 2인데 여기 그럼 최소가 0밖에 안 되잖아. 근데 2 빼기 1 0인데 0 하면 2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4가 나오냐.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안 되는 거고. 그럼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여기다 하나가 나와가지고 정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다 구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 최소값이 0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4여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A가 4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여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두 개 구하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인데. 아무튼 얘도 얘들아 고3
고3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거든. 고3 모의고사에 나온 꽤 어려운 문제였어. 그 당시. 근데 이렇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볼 수 있고. 8번 문제. 일단 얘는 삼각 방정식에 대한 문제긴 한데 얘도 결국은 얼마나 잘 얘를 그릴 수 있냐. 이 상황에서. 이거 너네가 만약에 뭐 예비 고2인데 이 문제 맞췄다? 리스펙. 정말 잘한 거야. 정말 잘한 거. 왜냐면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아. 사실 이거 그냥 0부터 그러니까 1 넣고 2 넣고 그러니까 대입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거 지금 막 그렇게 어렵게 써져 있잖아. 이 상황을 보면은 x가 0부터 1까지는 대입을 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0넣으니까 여기다 0넣으니까 1넣으니까 3 곱하기 사인 파이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1부터 2까지 9 사인 파이 x가 되는 거란 말이야. 플러스 4 똑같이. 그리고 얘를 그리면은 어쨌든 주기가 똑같잖아, 그지? 주기가 똑같은 애가 되긴 하는데 4만큼 평행이동하는 기준으로 얘는 3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애인데 중간에서 내려가지 않고 이제 내려가는 건 9를 따라가는 거지. 이만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여긴 3이니까 여긴 7이고, 그지? 그 다음에 아래는 9만큼 내려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사실 이거 그리면 끝나는 문제거든. 이거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내가 왜 리스펙을 하냐면은 너네는 문제가 보기 어렵다고 해서 쫄지 않았어. 보통은 쫄거든. 보통은 쫄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못 풀어요 하는데 이거를 너네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대입해보고 하는 그게 이미 수학을 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 뭐 여기는 뭐 사실 문제 다 풀어준 거거든. 거의 다 풀어준 거라서 숫자 세는 것만 뭐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는. 그러니까 포장지가 어려우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어려워해. 근데 이렇게 까보면 오히려 쉬운 문제들도 많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자, 9번 문제. 이거는 사실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너희도 할 수 있는 거야. 전혀 막 수능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야. 대신 이거는 뭐 대칭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대입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여기다가 2 플러스 x와 2 마이너스 x를 대입해가지고 그 나오는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냥 계산이 되거든. 그냥 너네 그 뭐 각 변환하는 것도 알잖아, 그지? 사인하고 코사인 어떻게 하면 변경이 되는지, 그지? 그래서 그걸 바꿔가지고 풀면 되는 문제. 이거는 사실 풀이 방법이 뭐 굉장히 많은 문제긴 한데 방금 내가 말했듯이 대칭으로 풀어도 되고 그냥 계산으로 풀 수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내용을 위해서 넣냐면 너네가 함수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함수로서 어쨌든 삼각함수도 함수거든. 근데 너네 삼각함수랑 함수 조금 별개로 생각해. 그냥 삼각함수라는 걸 새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삼각함수도 함수고 함수적인 해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다. 뭐 대칭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대입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이제 함수적인 해석들을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너네가 뭐 이건 중간고사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긴 한데 삼각함수 활용 파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인이 서로 이게 사인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인의 비가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사인 법칙을 응용하면은 그냥 변의 길이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최근 수능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 모의고사 6월 9월 고3 6월 9월 모의고사는 그 출제 주간을 수능을 내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거든. 그래서 그게 그 수능 기조에 되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너네 학교 선생님이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이면은 그 출제 기조를 좀 따라가시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좀 출제 기조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실 너네가 방학 때 학원을 제대로 다녔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 문제 안 모를 게 없어. 다 알아야 돼. 문제를 뭐 풀지는 못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리뷰해 주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얘들아 도움 많이 됐으면은 그 앞에 고1 것도 한번 그 문제집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풀어보고 한번 들어봐. 고1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정말로. 너네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야. 너네가 문제를 안 풀고 수업 듣고 뭐 이런 게 오히려 시간 낭비하는 거야. 그거는
너네 학교 기출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그게 시간 낭비지 고1 수학을 복습하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야. 그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제 풀어가지고 뭐냐 뭐 7문제에서 10문제 맞췄어. 잘한 거야. 너네 잘하고 있고 지금 그대로 계속 해도 돼. 왜냐면은 그 고1 애들은 이렇게 맞췄어도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게 있어. 왜냐면은 고1 수학은 암기로 해도 이렇게 되거든. 그냥 유형 많이 외워도. 근데 애초에 대수는 이런 문제 수준 정도 되잖아? 암기로 해가지고 이거를 거의 다 맞출 수가 그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만약에 7문제에서 10문제 맞췄다? 그냥 너네 하던 공부하면 돼.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3문제에서 6문제 정도까지 조금은 넓게 줘도 될 것 같아. 너희는 자, 당연히 부족하지. 당연히 부족한데 그 부족이 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난이도가 막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문제 낸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왜 뚫을 수 없을까? 그게 이런 것처럼 이제 문제에서 보여준 형태가 무서웠을 때 너네가 쫄아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실력은 되는데 쫄아서 못 푸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실력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개념을 공부할 때 조금 이상하게 공부한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네가 특정 단원에 약한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건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하는 공부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돼. 인지하는 게 시작이야. 인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게 공부인 거야. 너희는 학원을 바꿔야 돼. 하나도 못 맞추거나 뭐 한 문제, 두 문제까지 맞춘 사람은 학원은 진짜 바꿔야 돼. 이게 내 수업을 들으라는 건 아니야, 얘들아. 근데 그 학원은 안 맞다는 거지, 너한테. 절대로 그 학원 계속 다녀봤자 내신도 안 나고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제대로 시켜줄 수 없는 학원이야. 물론 너네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을 거야, 당연히. 이게 너희도 좀 빠따로 좀 쳐맞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나는 너희 같은 이 정도의 노베이스 애들한테는 공부를 시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나는 내 온라인 학원은 그것까지 시키고 있고, 그래서 나는 노베이스 친구들이 내 학원 와서 성적 많이 올리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뭐 내가 여기서 뭐 홍보할 목적은 없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내 모집 영상 한번 봐봐. 수강생 모집 영상. 뭐 아무튼. 근데 아무튼 너네는 일단 학원을 바꿔야 돼. 그 옆 학원을 가든 지금 다니는 학원은 아니고, 지금 듣는 강의는 아니야, 얘들아. 지금 듣는 과외도 아니고. 과외면은 큰일 나는 거야. 그냥 진짜 너 가르치는 과외 선생 그냥 꿀 빨고 있는 거야. 그냥 너희 부모님 빨대 꽂아가지고 그냥 아주 맛있게 빨고 있을 거야. 안 돼, 얘들아. 절대 안 돼. 그래서 좀 이제 자기 맞춘 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바꿔야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불특정 다수한테 뿌릴 건데, 내가 유튜브에 올리면 뭐 10,000명은 볼 텐데, 근데 이걸 내가 한 명 하면 너네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류해줄 수가 없잖아. 그건 내 수강생들한테나 해주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스스로 내가 어느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게 시작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얘들아? 아무튼 듣느라 고생 많았고,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 내가 리스펙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클릭해보고 설명 열심히 하네 하고 넘기는 사람이 태반일 거거든. 근데 지금 이걸 듣고 있다는 거는 너네가 그래도 계속해서 고의에 대한 내용을 쭉 들었다는 거잖아. 진짜 박수. 너희는 어떻게든 성적이 오를 거야. 근데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내가 오늘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너네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지금 막 5개도 못 맞췄다?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틀렸던 거야. 그래서 그 방향을 조금 고치는 그것도 얘들아 공부야. 너네가 막 맨날 수업만 듣는 게 공부가 아니라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 그것도 공부니까 우리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자. 알겠지? 고생 많았고, 정말 내신이던 너네가 뭐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내년 수능까지도 수능이던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게. 안녕. 자, 이제 고3 테스트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 리뷰야, 얘들아. 내가 이 문제들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너네가 이 문제를 하나하나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너네가 이 문제 틀렸으면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네가 맞추는 문제 개수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너네가 지금 이 영상 보는 사람이 딱 두 분일 텐데, 첫 번째는 그냥 뭐 테스트지 올라왔으니까 유튜브에 그냥 고3이니까 고3 딸깍 클릭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있을 거야. 이거 풀어보지도 않고. 그지? 두 번째는 실제로 풀어보고 온 사람이 있을 건데, 너네가 이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너네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얘들아 풀어봐야 돼. 너네 그 지금 안 풀고 이거 보는 사람 성적 안 나올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인드면 성적 나올 수가 없어 얘들아. 공부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응? 뭐 대충 뭐 따모 어떻게 가르치나 보자 하고 보는 거는 뭐 괜찮아.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혹시 너가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풀어봐야 된다 라는 걸 좀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자, 라는 잔소리까지 한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치환해서 푸는 내용이지, 그지? 근데 치환을 할 때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지? 지수함수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지? 그렇게도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 정리하는 게 쉽진 않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2차 함수의 최소값 내용이 들어가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뭐 풀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2a 승의 t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제곱 이런 식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t가 2의 a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그지? 최소값일 때 얘가 어쨌든 x는 5에서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그지? 어쨌든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이 조건이 의미가 없었는데 혹시나 이 조건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에서 배울 건 두 가지지, 그지? 두 개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보면 될 것 같아.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여기서 고1 수학이 쓰였지, 그지? 그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 2번도 마찬가지야. 이거 삼각함수 문제인데 여기서도 고1 수학이 너무 당연히 보이지? 원이 고1 수학이잖아, 그지? 그래서 접평면에서 원죄랑 직선 x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 점 중에서 y의 좌표가 양수인 걸 a, 음수인 걸 b라고 하는데, 오케이. 몰라 나는. 일단 그려볼게. 중심이 원점이겠지, 그지? 원점이고 x는 마이너스 2에 두 점에서 일단 만나는 거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2 한 이렇게 되겠는 거겠지, 그지? 이거를 a, 이걸 b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좌표를 알 수가 있고, 그지? 둘 다 마이너스 2 콤마인데 마이너스 2 콤마인데 뭐 a의 x 좌표를 a라고 하면은 스몰 a라고 하면은 b의 x 좌표는 y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왜? 원이니까 원. 원은 x에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y 값인데 y 제곱이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른 애가 나오겠지. 이것도 얘들아 뭐 고일 수학부터 이어진 내용이지, 그지? 그냥 수학을 쭉 이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쓴 게 뭐가 있어? 원이기 때문에 원의 성질을 써야 된단 말이야. 원의 성질 뭐가 있는데? 중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같다. 그지? 이 내용까지 쓴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게 삼각함수의 그 성질이야. 그러니까 그 수능에서는 너네가 수능 공부하잖아. 수능에서는 과조건이 나오지 않아. 그지? 조건이 3개가 필요하면 딱 조건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조건 3개가 필요한데 4개가 나오지 않는다고. 원이 나왔기 때문에 원의 성질을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너네가 이때까지 공부를 잘하고 왔었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이야. 틀리면 안 됩니다. 너희가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고1 수학을 좀 강조해서 말하라는데 고1 수학이 부족해서 이런 거 틀린 애도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함수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삼각함수를 계속 공부하는데 사실 고1 수학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고1 수학이 안 돼 있는 상태인지 혹시 한번 본인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것도 너네가 알아야 돼, 얘들아. 뭘 알아야 되냐?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떤 거를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지 알아야 돼. 자, 이 문제 봤을 때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무조건이야, 얘들아. 한번 쭉 읽어봤겠지, 그치? 근데 그때 얘는 아예 확정이잖아, 확정. 확정이라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뭐 미지수도 없고 확정이 이미 돼 있어. 그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이 구간은 0부터 파이겠네, 그지? 0부터 파이까지 우리가 그래프로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다고. 자, 어떤 식으로 그릴까? 0을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빼기 1에서 0이지, 그지? 그래서 0,0을 지나고 파이를 넣으면은 코사인, 자, 2파이 파이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2지, 그지? 그러니까 0부터 파이 코마 2까지 가는 애라고. 진짜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나도 잘 몰라.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뭐 정확하게 하면 그릴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든 뭐 되겠지, 그지? 상관없다고 얘들아. 어떻게든 상관없어. 이게 그림을 막 정확하게 그리라고 하는 문제는 따로 있어. 그런 거는 조금 더 자세히 구하면 되는 거고,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수능 문항 번호로도 이렇게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갈지 또 잡아야 돼, 얘들아. 그런 공부도 너네가 해야 돼, 나중에는. 아무튼 뭐 아무거나 잡자. 뭐 이렇게 하자. 사실 생긴 거는 사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뭐 알바 아니라고 얘들아. 어쨌든 이렇게 구해놨어. 얘랑 여기는 모르는 거지.
A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원래 A처럼 원래 사인처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 구간에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소모 M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4가 나온대. 자,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가 있을까? 쉽게 생각하는 거. 여기에 최소값이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 자,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A가 0보다는 커야 돼. 그치?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인 함수가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컸을 때 그러면은 이게 A 사인 X라고 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 아닌가? 그치? 최소값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A가 2면 된다는 거지. 이건 구했어. 근데 이게 아닌 경우는 만약에 A가 음수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자, 얘는 지금 고정이야, 이렇게 고정이야. 왜? 파이 2. 고정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말이 되나? 그냥 말이 안 돼, 일단. 애초에 말이 안 돼. 왜? 아니, 여기는 어쨌든 최대가 안 된단 말이야. 최대는 2야. 근데 최소는 지금 0이잖아. 이 그래프는 말이 안 되지. 어떤 그래프야? A가 충분히 크지 않아가지고, 최대값이 2 그대로인 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떤 모양이면 될까? 0보다 작은 걸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가 A가 마이너스 1 되잖아. A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 A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아서 이렇게 확 올라가는 애야. 그러면은 자, 최소값은 0으로 지금 고정이지. 그럼 최대값이 4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가 4면 되는 거잖아. 4 빼기 0 해가지고 4가 나오는 거잖아. 따라서 A가 몇일 때 A가 이 4가 마이너스 A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 4일 때 성립을 한다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8이 정답인데 뭐 답을 구해버린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한 건 뭐였어? 너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추론이지. 추론할 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사인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케이스 나눠가지고 분류를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너무 깊게까지 했다. 조금만 더 라이트하게 할게. 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문제 다 풀어야 되니까.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봐봐. 사각형 저 P, B, C, Q 뭐 여기죠 여기. 얘의 넓이가 14 루트 3이 되도록 잡을 때 뭐 Q를 뭐 구하래. 뭐 PQ의 제곱을 구하래. 얘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네. 자, 뭐부터 볼 수 있냐면은 얘들아 이거는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당연히 익혀야 돼. 당연히 이거는 뭐 내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익혀야 되는데 전체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을 써야 되는 걸 너네가 알 수 있냐? 코사인 법칙. 이거 무조건이야 무조건. 왜? 사인 법칙은 변 두 개랑 각도 두 개에 대한 관계거든. 코사인 법칙은 변 세 개랑 각 한 개야. 근데 변이 세 개가 이미 나와 있잖아. 그럼 나는 이거에 대해서 각도 하나를 정해서 그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해돼? 나는 사실 이거 개념 때도 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그럼 어떤 각도를 봐야 될까를 했을 때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서 너네가 늘어나는 합리적인 추론이야. 아니, 이 PQ의 제곱을 구하고 싶잖아. PQ의 제곱을. 그럼 나는 그 각도를 얘로 잡고 싶은 거지. 세타로. 이해돼? 그럼 나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럼 코사인 세타 통해서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뭘 알면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이변에 대해서 코사인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뭐 답지에서 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추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야. 이해가 되니? 그 사이에 이 넓이가 어떻게 쓰이는지 같은 것도 이제 그 안에 뭐 들어가는 건데 너네가 그 발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전까지 첫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또 뭐가 있냐면은 봐봐. 얘 지금 각도 구할 수 있다며. 세타를 구할 수 있다며. 그럼 난 이 전체 ABC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넓이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이 사각형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 지금 막 생긴 사각형을 이거 넓이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오히려 반대로 전체 사각형에서 저 사각형의 넓이를 14 루트 3을 빼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를 너네가 생각할 수가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거를 너네가 방학 때 충분히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너네가 수능을 공부하는 상황이라면은. 자, 수열 문제 한번 볼까? 어떻게 할까 얘들아 이거? 생긴 게 좀 뭐 내신 티켓 얘들아? 이거 뭐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이거 모의고사 기출이야.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내신 틱한 걸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할까 이거? 일단 A1은 구할 수가 있잖아. S1이 A1이 똑같으니까 얘 1이네 1.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라 기억으로 문제 풀 생각하지 말라고. 응?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야. 뭐냐면은 AK를 어떤 형태인지 구해야 돼. 그래야지 이거랑 곱해가지고 뭐 정리한 다음에 뭐 시그마 계산할 거 아니야. 그럼 AK 어떻게 구할까? 자, 일단 무조건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 왜? 1일 때는 이미 빠져나갔으니까. 2 이상이니까. 따라서 얘는 SK-SK 하면 되는 거고. 그럼 K분의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 그지? 통분하면은 K 마이너스 1분의 K 마이너스 1 빼기 K니까 마이너스 1이네. 그지? 얘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야. 응? 여기에. 그러면은 K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K분의 1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K네. 그지? 사실 얘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가면은 K는 2부터 7까지 K분의 K. 이렇게. 사실 좀 갑자기 문제가 쉬워졌지? 나 같았으면은 그냥 이 상태 자체가 어떤 형태야? 부분 분수. 응? 나는 이 문제를 부분 분수로 그냥 냈을 것 같아. 왜냐면 그게 고1 수학까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조금 뒤에를 쉽게 가져갔어요. 아무튼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말하잖아. 그냥 너네가 이 문제 보고 냅딱 막 너네가 아는 걸 막 다 갖다 박았으면은 물론 풀 수도 있지. 이건 문제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다고. 항상 공부할 때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풀더라가 아니야. 그건 기억이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보고 문제에서 그 힌트를 찾으라는 것이.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는 극한 문제.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지, 그지? 곡선에 대해서 그 어떤 걸 찾은 다음에 걔에 대해서 극한을 찾아라. 근데 사실은 이 문제들은 거의 다 고일 수학이야. 고일 수학에다가 극한을 넣은 것뿐이야. 찾는 과정 자체가 고일 수학이거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려줬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지. 왜냐면은 내가 좌표들을 다 만들 수가 있잖아. 그지? APQ니까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저 삼각형 구할 때 어떻게 구할래, 얘들아? 어떻게 구할래? 내가 아는 것들이 많잖아. 여기가 어차피 t가 t, t 제곱이고 얘는 t, 루트 t잖아. 그지? 그러면은 밑변이 나왔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여기서 뭐 힌트가 뭐 있나? a가 1,1이래. 아씨 뭐야, 얘가 1,1이래. 그럼 나 이 길을 알 수 있잖아. 뭐야, 얘 t-1이잖아.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루트 t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얘가 삼각형의 넓이인데 얘가 ST라고. 이 ST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극한 계산이다. 근데 이 과정까지는 얘들아 수학도 내용이 없다고. 보통 이래. 보통 이래. 수학도 내용이 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 함수를 가지고 극한만 이동시키는 게 이런 문제의 특징이야. 극한에 대한 도형 문제의 특징이야. 물론 요즘에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오지. 뭐 기출상으로도 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범위를 주는 극한 문제가 요즘에 좀 핫하거든. 뭐 단독 4점짜리 좀 중반 이상의 난이도의 문제도 나오는데 뭐 그거를 지금 얘기하면은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 자, 7번 같은 경우도 얘들아 학원 잘 다녔지 얘들아? 풀어야 돼. 진짜 잘 다녔으면 풀어야 돼. 내 수강생들 중에서 막 5등급, 6등급으로 시작한 애들도 이번 방학 끝나고 이런 문제 모두가 풀 수는 없지. 근데 푼 애들도 있고 최소한 건들기는 해.
그리고 굉장히 올바른 방향으로. 자, 가에서 보여주는 거는 1,1에서야. 아, 그럼 F1이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F'1이 10이라는 거구나. 식 두 개만 찾으면 된다고.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gx는 fx 곱하기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지? 얘 지금 개수가 1, 2, 3, 4밖에 없잖아. 개수가 적으니까 나열해볼 수 있는 거야. 그냥 1분의 x1, 2분의 x제곱, 3분의 x세제곱, 4분의 x네제곱으로 표현하면은 이 시그마가 없어지잖아. 그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지. 시그마라는 우리가 문자를 쓰는 것보다는. 이해돼? 그리고 어쨌든 구해야 되는 게 G'인데 미분을 때려버리면은 이거 미분하는 게 쉬워진다고. 1 플러스 2가 내려오니까 2분의 1이 없어져가지고 X, 그지? X제곱, X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미분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사실 이게 문제풀이 끝나는 거야. 사실 왜냐면은 이거 G'1이라는 거니까 얘를 미분하라는 건데 결국. 얘는 곱의 미분법이지, 그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뒤에 거 미분해서 아까 내가 풀어준 대로 얘가 좀 깔끔해지니까 거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 끝나는 거지. 형태에 속아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너네가 그런 거 공부하려고 학원 다니는 거라고. 낚이지 마, 얘들아. 이거는 심지어 평가원에서 낸 문제야. 평가원에서 최근에 낸 문제야, 얘들아. 6월, 9월 그 모의고사나 수능은 아니지만 경찰대 출제 문제거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너네가 그 거리, 그 속도, 뭐 가속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얕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이 문제도 막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문제야. 되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라 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나? 그지? 위치가 각각이기 때문에 거리가 최소가 된다는 건 뭐야? 이거 두 개의 차가 최소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뭐가 더 빠른지, 뭐가 더 그 앞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x2-x1을 하는 게 아니라 x1-x2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 이거 두 개, 여기서 이걸 빼는 게 아니겠다. 그치? 3차가 편하니까. 3차가, 그러니까 최고차이 양수인 게 편하니까. 그래서 x1-x2를 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줘야지 우리가 조금 편하게 계산이 된다고. 그지? 넘어가서 2분의 15 t제곱 플러스 10에서 2를 더하니까 12t, 그 다음에 플러스 10. 네, 절대값이다. 그럼 일단 이 안에 거를 개형이 어떤지 찾은 다음에 걔를 절대값 위, x축 다 위로 올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때 최소값이 어디인지 찾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상산 내용대로 답지 있으니까 이 절대값을 당연히 씌워야 되는 거야, 얘들아. 당연히.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그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P의 가속도니까 얘만 미분하고 미분 두 번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값을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돼. 9번 잘 만든 문제야, 9번. 단순하게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미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x 이렇게 돼 있을 때 x에다 1 대입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물론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너네가 이렇게 조금 문제가 변형이 돼 있을 때도 생각할 수가 있냐고. 이거 기가 막힌 문제야, 얘들아. 자,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얘를 적분을 생각해보면은, 정적분 생각하면은 f'x에 대해서 적분한 다음에 0을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1 넣은 거 뺀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되어야 할 텐데. 자, 봐봐. 근데 얘는 우리 적분의 성질에서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적분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뭐 우함수, 기함수도 뭐 서로 나눠가지고 뭐 쉬운 것만 계산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2x랑 0부터 1까지 f'x를 나누면은 얘랑 있는 합하면은 범위가 합쳐지잖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없어지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예시 문항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문제에서 너네가 유일하게 틀릴 건 뭐야? 요거. 요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너네가 기르고 있냐? 그런 수업을 듣고 있나? 근데 너희가 조금은 이거는 좀 민감한 얘기인데 너희를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그렇게까지 잘 하시는 분들일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수학 강사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명문대를 나왔어. 근데 강사가 조금 빠른 어릴 때부터 조금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거든. 근데 거기에서 명문대를 나왔다고 하면은 되게 잘 먹히니까 강사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분들은 애초에 그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어. 너네처럼 바보인 적이 없다니까 얘들아. 다 명문대 나와가지고 수학 3등급 나온 적도 없었을걸? 근데 그런 분들이 너네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평균이 5등급인데 그래도 뭐 수학 공부한다고 해도 뭐 한 3등급 이하가 많은데 너희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한테 수업을 들어봤자 막 말은 되게 잘 하실 텐데 너네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업 할 수 있을까 하면 나는 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검증이 됐지. 나는 수학 유튜버라는 진짜 협소한 범위에서 10만을 찍었잖아. 얘들 수학 유튜버 구독자 10만 찍기 어려워. 아니, 애초에 모수가 적잖아. 일반적인 거 이야기하면은 뭐 보는 사람이 많은데 고등학교 수학 얘기를 하는데 10만이라는 거는 되게 큰 숫자야 얘들아. 너네가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거는 사실 이때까지 내가 쌓아온 게 있다는 거니까 조금은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문제. 적분 문제인데 실제로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실제로 이 그림을 사진 않지. 그림은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내용이고 완전히 그 수학투에서 나오는 미분에서 배우는 이제 접선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접선을 구하고 그러니까 A의 좌표를 뭐 t, 이 ft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y 마이너스 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 그지?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한다. ft에는 여기다 t 넣은 걸 넣어야지.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를 넣어야겠지. 그지? 그 순간 얘는 t에 대한 식이 되는데 걔가 0,0을 지나는 거에서 t라는 값이 나와버려. t 값이 나와서. 원점을 지나니까. 사실 원래 문제는 반대지.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했는데 원점에서 원래 그은 접선인데 우리 반대로 생각한 거지. 그지? 어쨌든 그럼 이 점이 생길 거니까 A라는 점에서 접선을 만들면은 원점을 지난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t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되냐? 이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저 넓이는 자 fx에 대해서 x축과의 넓이를 0까지를 구한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정적분이잖아. 그지? 적분을 구한 다음에 이쪽 아래쪽은 이 fx 함수에서 이 직선을 뺀 거. 그거를 적분하면 또 나오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열 문제를 풀어봤는데 얘들아 좀 어땠어? 너네 방학 때 공부 좀 잘한 거 같니? 너네가 만약 7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맞췄다? 잘하고 있어. 어쨌든 뭐 다 맞춘 친구는 조금 이미 수학하는 땅구 채널을 굳이 구독 안 해도 되는 친구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 안 떠도 돼 얘들아 빠이빠이. 아니 나는 맨날 3등급 이하 학생 대상으로 얘기하는데 1등급 와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도 그렇게 안 해도 돼 얘들아. 근데 너네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 새끼들아. 대가리 빠부려 진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근데 혹시나 너무나 암기로 공부하면 안 된다. 너무 막 모든 막 기출문제를 다 암기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근데 솔직히 고3쯤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막 수학원 수학자 전범인데 암기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렇게 공부해도 돼 레야.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해도 문제가 딱히 없을 것 같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암기하는 방식으로 하면 킬러 문제를 푸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이렇게 뭐 4점짜리 뭐 초반 중반 문제까지 풀 수 있는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4문제에서 뭐 6문제 맞췄어. 진짜 열심히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야. 열심히 했어. 근데 방법이 잘못됐거나 방법은 맞는데 열심히 안 했거나 둘 중 하나야.
아래 것대로 하면은 그냥 너네가 열심히만 하면 돼.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씨발 열심히 해야 돼. 뭐 어쩌라고. 자, 근데 진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못 맞았다? 방법이 너무 잘못된 거야. 방법을 좀 바꿔야 돼. 방법 어떻게 바꾸냐? 내가 아까 전에 계속해서 이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그거에 대한 제일 기초적인 거는 이 문제 어떻게 풀더라? 라고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얘들아. 우리나라 수험생 중에 너무 많거든. 너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열심히 했는데 지금 4문제에서 6문제 맞췄으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비슷한 문제 뭐가 있어라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공부하고 있대. 근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혹시 이거는 너네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과외라고 했으면은 바꿔야 돼, 얘들아. 때려쳐야 돼. 안 돼. 거기서 안 돼. 거기서 너네가 뭘 해도 안 돼. 수능까지 안 될 거라고. 아니, 방학 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그거 공부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안 돼. 내 수험생 중에서 막 7등급, 8등급 애들도 있는데 이거 던져주면은 7, 8등급도 이 정도, 그러니까 4문제 이상은 못 맞추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풀면서 느껴. 나 이 상태로 공부하면은 이거 이상이 되겠구나가 느껴질 거야. 근데 지금 막 4등급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것도 못 맞췄다? 바꿔야 된다. 내 꿈이 있으면은 너를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야. 꿀이거든, 꿀. 개꿀 빨 수 있어. 그냥 너희 부모님 그냥 들고 이렇게 쪽쪽 빨고 있는 거야, 과외 선생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정도가 너네가 정시를 공부할 때 방학 때 공부한 걸로 이런 문제를 한 5문제 정도 맞춰야지 너네가 정시를 할 만한 좀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그게 아니면 진짜 정시 힘들어, 얘들아. 수능 힘들어. 내가 수능을 가르치는 강사지만 수능 정말 힘들거든. 그리고 좀 내가 이 10문제도 다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문제거든. 근데 여기서도 고일 수학이 너무 많이 나와. 지금 거의 모든 문제에 고일 수학이 나와. 그러니까 고일 수학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기적으로 고일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유기적인지 좀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 광고는 아닌데 홍보도 아닌데 홍보라고 할게. 그냥 홍보야, 홍보. 그냥 내 맛보기 수업이 고1 수학 이제 1, 2단원이거든. 이거 맛보기 수업 한번 신청해서 들어봐. 솔직히 1, 2단원이라서 막 그렇게까지 연계되는 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느껴지거든. 얼마나 수학이 이어지는지. 그러니까 고1 수학 1단원, 2단원이 이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이어지는 게 3단원, 4단원 넘어가지고 고1 수학 전체가 이어져 있고 고1 수학이랑 수학 1, 수학 2도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이 많이 없어요. 3등급 이하 중에는. 그래서 그걸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아무튼 너네가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랑 어떤 게 부족했는지 그리고 맞춘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쭉 했어. 그지? 그래서 너네가 오늘 내가 이야기해준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올바른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올바른 공부를 통해가지고 너네가 수능 때 좀 너네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은 오늘 영상 끝난 것 같아. 자, 고생하고 수능 때까지 한번 화이팅 해봐야 알겠지? 안녕.